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장정환입니다. 오늘은 1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1월 21일 아니야 26일 27 28일 오늘은 28일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어제 광주 5.18 광장에 5.18 민주광장에 고 이해찬 총리님의 국무총리님의 분향소에 갔다 왔습니다. 분향소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몇몇 동지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분향을 하였죠. 분향을 하고 그 이해찬 그 분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어제 제 마음속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든 각오 이런 다짐 이런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이 역할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삶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옳지 않은 것들과 끝없이 싸우고 정말 싸우다가 그 멋진 고문도 당했다 하잖아요. 이번에 74세인가 그러신데 많지는 않은 나이예요.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은 나이거든요. 70. 1952년생이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온통 그 관련된 만으로 73세시구만요. 그러니까 많이 아닌 본 나이로는 74세시네요. 검색해 보니까 많은 영상 또 프로필 온갖 뉴스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네요. 조금 많은 관련 기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분양을 하면서 조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의 삶을 담고 싶다. 정말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이제 그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런 것은 생로병사는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만희 그 작것은 뭐 자기가 안 죽는다고 막 그러는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신천지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아요. 얘기는 옆으로 빠졌는데 누구나가 다 생로병사는 누구나가 다 겪는 겁니다. 뭐 대통령 했든 아니면 어디 저기 뭐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분이든 간에 누구든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뚜껑이 닫혀야만이 그 사람의 평가가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살았을 때 아무리 땅땅 부자로 그렇게 살았다 해봐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올바른 평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고 관뚜껑 닫혔을 때 그 사람의 평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강아지가 관직에 있는 사람의 강아지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 집에 완전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그런데 그 관직에 있는 그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간대. 아무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 집에 개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데 그 당사자가 죽으면 아무도 안 간대. 그런데 어제 추모 그 분향소에 갔지만 오늘 또 뉴스에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이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분의 삶을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또 저 같은 그런 마음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분의 삶을 담고 싶다. 사람이 죽는 것은 똑같은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평가 정말 되는 그 순간인데 많은 분들의 위로와 안타까움 그런 격려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는 어제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러한 삶을 살자 그런 이제 다짐을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미국의 한인촌 많이 있겠잖아요. 그런 곳에도 분향소를 설치해가지고 이게 참 종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합니다. 그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어제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 26일부터 저는 이제 계속 언젠가요? 투표권 행사하는 그 순간까지 뭐냐면은 그 지방선거가 6월달인가 있잖아요. 6월달에 있는데 그 전에 민주당 자체에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 그런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는데 그 일반 당원은 안 하고 권리당원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권리당원의 신청을 다 아시다시피 작년 6월달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 당비 신청을 했죠. 내 계좌번호 다 적어주고 당비를 빼가라 자동이체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까맣게 잃어버렸죠. 생활하고 또 근무하고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다 잊어버렸죠. 근데 11월 달에 이제 좀 의아해요. 주변 분들이 이제 투표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나는 안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올 때가 됐는데 한 6개월 됐는데 했는데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돈이 안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 거예요. 나한테 오히려 물어. 내가 이제 당비 자동이체 허기처럼 다 적어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에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자동 납부를 신청한 거예요. 자동 납부 하게끔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달은 안 되고 12월 달부터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6월 달부터 빠져나오면 6개월이 되니까 12월 달부터 이제 나의 투표권이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4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에 그 후보들을 내가 이제 선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이 안 빼가지고 6월 달에 안 빼가지고 내비 두다가 12월 내가 전화하니까 그때서 이제 빼가가지고 12월 달에
12월 달부터 이제 당비가 빠져나갔는데 그래 봐요. 어떻게요? 12, 13, 14 아니 12, 1, 2, 3, 4 5 5월 달이 되어야 이제 6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얘기했더만요. 이번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이번 지방선거에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무책임하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작년 6월 달에 그 권리당을 신청하면서 이번 투표에는 어떤 후보를 이렇게 뽑아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겠잖아요. 좋은 후보를 뽑아가지고 민주당이 잘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아닌 밤중에 날벼락도 아니고 느닷없이 투표권이 날아갔다니까요. 내 투표권이. 그래갖고 정청래한테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1인 1표제 하는 게 뭐죠? 권리당은 한 사람의 투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나의 투표권을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리니 내가 지금 날마다 4월 달이요. 언제요? 5월 달이요. 그 투표 행사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광주 민주당사에 찾아가가지고 계속 나의 투표권을 돌려주라.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틀 하고 계속 이번 주에도 헐참했는데 이번 주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이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문 기간이잖아요. 31일까지. 그래갖고 이번 주는 이제 그 1인 시위를 하지 않고 다음 2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어쩌면 이 이해찬 총리님의 이 조문 이 추모 기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일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 저번 23일 날 제가 서울을 올라갔어요. 중앙당에서 여기에서는 광주 민주당사에서는 그런 사신을 그런 자초지정을 얘기해가지고 중앙당에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의 투표권을 줄 수 있게끔 해달라. 어쩌면 자기네들이 그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권리당으로서 나의 권리당으로 신청을 한다. 나의 계좌번호 그리고 자동이체 날짜 다 적어줬어요. 적어줘가지고 그렇게 주었는데 본인들이 그걸 누락을 해가지고 그 직원이 누락을 해가지고 자동 납부가 안 된 거잖아요.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고요. 그걸 이제 중앙당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투표권을 회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했는데 중앙대에서는 이제 카타부타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찾아갔어요. 1월 23일 1월 23일 날 저희 집회 겸 민주당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고 안에 직원 나오라고 해가지고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사정이 이런 사정이 있다. 작년 6월부터 권리당을 신청했는데 당비가 납부가 안 돼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이 나의 투표권을 다시 회복하게끔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가지고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니까는 문자가 뭐냐면은 완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해. 뭐냐면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해가지고 각 시당에 연락처가 왔어요. 각 시당에 연락처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내가 거기 찾아갔으니까 그 직원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런 불이익이
당하게 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렵다든지 아니면 어쩌어쩌 해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투표권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요. 이야기를 그 이야기하는 게 어렵나? 아니 각 시당의 연락처 문자만 딸랑 보내줘. 요 시당에 연락하라 이거요. 뭐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연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속 시도당에 관련 내용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네. 이렇게 하면 나도 당 만들어 갖고 오겠다. 이런 불친절하고 내 정말 서울까지 올라간 건 왜 올라갔겠어? 간절한 마음으로 꼭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소속 당에 연락처 주면서 알아보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획 땡겨주고 가버리면 뭐요? 정청래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정청래부터 지금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1인 1표제 다음 뭐 당대표 거기에 정신이 팔리니까 당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당을 성질나게.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전화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전화 한번 하면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아유 참 개놈 자식. 내 사연이 보통 사연이냐고. 내가 잘못했냐고. 작년 6월에 권리당원 해주세요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쥐들이 돈을 안 뺏어가지고 12월 달부터 빠져가지고 6개월이 안 돼서 지방선거 투표를 못하게 생겼는데 이런 사연이 흔하냐고 청래야.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성질나게 하고 있어. 성질 돋구고 있어. 이게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이 연락처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잖아. 왜 그래? 정말 나쁘다. 정말 나빠. 그래가지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당. 네. 장자연이라고 합니다. 예, 저번에 몇 번 갔었었는데요. 네네. 누구지? 권리당을 신청했는데 작년 6월에. 네. 유튜브 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네네. 누락돼가지고 지금 예.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갔었잖아요. 서울 공당 민주당에 가가지고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장 얘기를. 예.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개인적으로 연락 줄 줄 알았더니 이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라고.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무슨 연락이 왔는지 어쩌는지.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중앙당에서 네. 연락이 왔는데 안 된다고 그랬다네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네요. 근데 또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요? 나더러. 누가 그래요? 안 된다고. 중앙당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 아니 중앙당에 사람 이름이. 그건 제가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예.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야 할 거 아니까. 예. 지금 자리에 없어서 한번 내일 다시 연락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이해찬 총리 분향소 운영 때문에 지금 좀 그렇습니다. 저도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그 1인 시위는 안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도 5.18 방송에 지금 주목하러 갑니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광주시당에
광주시당 연락처더만요. 그래갖고 중앙당에서 어떤 답을 주더냐 물어보니까는 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이야기 했던 사람한테 이제 따져야죠. 왜 내가 그런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느냐? 그런 판결을 했느냐? 나의 투표권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왜 그게 안 되냐? 그걸 이제 따져 물어야죠.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안 알려주고만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되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사는 데가 오치동이고 저기 있는 거는 저 비행장 가는 쪽인데 민주당사에 있는 데는 비행장 있는 곳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광주가 있으면은 여 끝머리는 오치동, 요 끝머리는 이제 그 어디요 민주당사에 있는 곳이죠. 날마다 그 차로 거기 가면은 차비도 많이 나와요. 기름값도 많이 나와. 또 생활 패턴이 엉망이 돼버리죠. 아침에 9시 넘어가야 돼요. 어쩌면 9시 전에 문 안 열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가서 뭐 하면 뭐예요. 그래가지고 9시 넘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경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언제요? 지금 이제 이틀 했는데 4월달까지 하려면은 몇십만 원 깨지죠. 깨지더라도 할 건 또 해야죠. 얼마나 성질납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그 돌멩이 맞아본 거잖아요. 뭐 야구에 맞아본 그런 거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게 뭔 잘못인가요? 아무튼 이런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투표권 돌려주라. 나 정당한 권리잖아요. 지금 엊그저께는 인권위 갔었어요. 인권위 가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인권위의 부서 또 민주당의 또 부서 이런 관련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서로 관련 부서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물론 이제 그게 아주 불이익을 받는 그런 범죄에 관련된 그런 것이라면은 이렇게 관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 저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인권위로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그런 경우다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제 보시고요. 저는 이제 또 참을 수가 없죠. 인권이 안 된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거기도 한번 찾아볼 참입니다. 내일이나 이제 모레쯤 이제 그 이런 식을 안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 시청 옆에가 있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 가가지고 나의 정당한 투표권을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저 민주당의 그 직원이 잘못한 실수를 그 사람이 잘못한 실수를 왜 내가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 왜 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이제 주장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장을 하러 갈 것입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요. 이제 보시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이제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트럼프 완전 개또라이죠. 지금 뭐 저로서는 그나마 남북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트럼프를 조금 지지를 했어요.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선거에. 근데 이 개또라이 같은 놈이 완전 개 망나니 짓을 하고 있어요. 완전 장사꾼, 전형적인 장사꾼이 뭐예요? 큰 장사꾼도 아니야. 짜잘한 장사꾼이야. 큰 장사꾼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거든.
내 가게를 이용하게끔 그런 마인드로 장사를 해요. 저는 상대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큰 장사꾼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사람을 얻어야 한다. 짜잘한 장사꾼은 뭔지 알아요? 이문을 많이 남겨야 한다. 사람이고 뭐고 필요 없다. 무조건 이문을 나한테 많은 소득을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게 최고다. 이게 짜잘한 장사꾼이라. 그 트럼프는 뭐냐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엄청 부동산으로 엄청 부자였을 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때 해가지고 엄청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은 거라. 근데 이게 놈이 큰 장사꾼이 아니야. 사람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장사를 해보니까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게 싸게 산 땅 비싸게 팔고 이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근데 했던 그 장사꾼 수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관세로 인해 가지고 관세 많이 매겨버려 어떤 이익을 취하고 말 안 들어 관세 많이 매겨버려 이익을 취하고 사람 마음 없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문은 많이 남길 줄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다 버려버려.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이전에는 사람으로 장사하던 것을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장사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갖고 저기 뭐 있어? 뭐 그거 안 내나? 뭐 관세 많이 줄 것이요. 그래가지고 뭐 물건이나 뭐나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안 지어 관세 많이 해. 뭐 해가지고 관세로 세계적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전에는 사람이 잃었어. 근데 지금은 어쩐지 알아요? 그 관세 장사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대한민국, 카나다, 영국, 유럽,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또 어디요?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문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그러면은 이전에는 엄청난 사람이 이러면 엄청난 사람들 안 가버려. 거기 안 가버려. 트럼프하고 거래 안 해. 이렇게 갖고 돈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지 존립 자체가 위험한 거라. 왜? 각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각 나라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법도 있고 규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놈을 때릴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각 나라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저놈이 완전히 나쁜 놈이네. 저 국가는 완전히 나쁜 국가요. 나쁜 국가라는 판결이 나면 이제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가 위험해. 생명이 위험하단 말이야. 생명이. 존립 자체가 위험한 것이요. 온 나라를 다 적국으로 대하고 있잖아. 적국으로 만들고 있잖아. 트럼프가. 심지어 지금 어쩐지 알아요? 전에 그런 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수억 들어가지고 영화 만들어가지고 남번에 전쟁 영화 겁나게 많이 만들잖아요. 첩보 영화 많이 만들어. 액션 영화 만들어갖고 씹어주는 게 뭐냐. 미국은 위대하다. 어째 미국의 납치범이 미국 국민 한 명이 여러 사람들이 납치가 됐어요. 그중에 미국 국민이 한 명 있어.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납치범들이 좀 가볍게 보지만은 이 미국 국민들은 아주 귀하게 대한다 이거예요. 왜? 미국 나라는 미국인 한 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거예요. 전쟁 나잖아요. 전쟁 포로 있잖아.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포로를 구하는 작전을 하잖아요. 어디 포로가 있어. 그 포로를 구하기 위해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포로를 구출해. 이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미국인 한 명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것을 씹어주는 그런 영화들이 겁나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인의 범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국으로 소환을 해.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못해요. 그것도 허락을 해야 돼. 그 당사자나 그 범죄자가 나 여기서 재판하고 싶다. 아니면 미국에서 재판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나 미국에서 재판하려고 하면 한국에서는 보내줘야 돼. 이게 미국의 힘이야. 미국인의 힘이야. 그렇잖아요. 또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하와이 가. 거기서 출산을 해.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인이 그만큼 대우를 받기 때문이요. 미국인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미국 시민권 오던 사람들이 겁나.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 겁나.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출산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미국 내에서 미국인이 미국인을 죽이고 있어요. 미국인이 미국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들 스스로 미국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지들 스스로. 이 앞전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쩌고 하는 그 여성분 자녀가 3명인가 있대죠. 그 여성분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 물론 이제 미국에 총기가 있으니까 위급한 상황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응 대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을 다 보시잖아요. 운전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다 총을 쏴버려 여성분은. 그리고 또 있었죠. 그 남자 간호사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그 아이스인가 그 못된 것들이 왜 그래 고치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공권력을 갖게 만든 것이요. 그 자들을 촬영하고 있는데 한 10여 명이 둘러싸가지고 막 밀치고 막 패다가 한 놈이 갑자기 총을 한 1분인가? 한 5초 사이인가? 5초 사이에 10발 쏴버려. 나도 그 영상 봤는데 그건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들어보니까 5초에 10발 쏴버릴 때 탁탁탁탁 계속 쏴버리더만. 와. 미국 민주주의를 따라가지고 완전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떠나가지고 그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미국 시민들 자국 시민들은 그렇게 총을 쏴서 죽여버려요. 대한민국 같아 봐봐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저항도 않는 그런 시민을 막 멍둥이라든가 테이저건이라든가 이렇게 쏴버렸다고 해봐요. 바로 인권 걸려요. 대한민국도 그래.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그런 민주주의 개똥 트럼프 그래가지고 그거 한다는 얘기가 그 여자분이 운전을 했던 여자분이 위협을 강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차가 요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경찰은 요쪽 반대 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차가 빠져나가니까 총을 쏴버려. 요번 또 남자 그 간호사분은 어째요? 이 떼거지로 달라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압을 했는데 거기서 왜 총을 쏘는 거요? 다 쓰러져가지고 아야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당방위? 그래갖고 트럼프가 또 정당방위라 하더만. 아이고 그 사람이 총기를 있었대요. 뒷주머니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아무 상관없이 한 손으로 핸드폰 촬영하고 있는데 그걸 밀치고 또 총도 다른 아이스 그 직원이 이 뒷주머니에 있는 것도 뺏었어. 뺏었고 쪼리 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위협이 된다 해가지고 총을 10발 이상 쏴버렸는데 나중에 총 찾더만
여기 어디 총기 있었는데 그 아이스 그 직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봤어요. 아니, 미국 미쳤어요. 어디 베네수엘라 거기 침공해가지고 대통령 빼앗불고 그게 석유 때문이라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린란드인가 거기 뭐 해터리도 많고 저 북대서양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이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견제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빼뜨리려고 하는데 빼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에 의해 가지고 저 유럽, 프랑스, 어디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반발을 하는데 미국이 또 힘이 세니까 강력하게 반발도 못하고 있어. 이 완전 이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 전 세계를 통해 전 세계를 완전 흙탕물을 헝클어뜨리는 미꾸라지 새끼잖아요. 미꾸라지. 제가 봤을 때 이놈은 트럼프 이놈은 썩녀리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가 왕이라 지가 대장이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관세를 얻어가지고 관세를 뜯은 걸 가지고 자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거요. 나눠주면 그 경제 그거 들어봤잖아요. 이게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여기 50원에 관세를 무려 관세를 붙여요. 그러면 이게 150원이 되죠. 이거이 미국으로 들어가. 얼마에 들어가죠? 얼마에 들어가? 150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150원에 들어가. 그러면은 미국 시민들은 이걸 얼마에 사죠? 150원 사야 돼. 150원에. 기존에 100원에 샀던 볼펜은 100원에 샀던 거를 관세를 붙이니까 150원 사야 돼. 150원 사야죠? 그러면은 이 관세 50원 뜯어가지고 50원 다 준다 해요. 자국민들한테 50원 다 줬어. 50원 다 줬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야? 이 국민들은 이 볼펜 하나 사는데 자기들 돈 100원 사고 관세로 받은 돈 150원 하고 150원에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마찬가지잖아. 이걸 100원에 관세 없이 100원에 사는 거나 요걸 이제 관세 50원을 붙여가지고 150원에 들어왔어. 이거를 150원에 자국민들이 사. 그러면 손해잖아. 관세로 받은 50원을 주어. 그래갖고 150원에 사.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관세 있기 전하고 관세 50% 올려가지고 50원 플러스 한 거나 이 볼펜을 사는 이 국민들의 입장은 똑같은 거요. 100원을 사나 관세로 준 돈 이익 50원 플러스 해가지고 요것도 150원이 돼버린 거예요. 150원이 뭐 싸게 사는 것도 아니야. 기존에 관세 없이 100원에 사야지. 100원에 사야지. 그래야 저 관세로 50원 받았지 해가지고 그거 보태가지고 100원이면은 100원에 사면은 50원의 이문이 남아. 근데 이 들어오면서 이거 이 150원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100원짜리가 관세 붙어갖고 150원이 되었는데 이 국민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 제품이 다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관세 올리면은 그만큼 자국민들은 돈을 더 주고 사야 돼. 더 주고 사야 돼. 그걸 이제 손해니까 그 손해를 덮어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관세로 얻은 이익을 자국민들한테 준다 이거요. 그래봐 뭐해. 기존에 사던 돈에 관세를 받은 돈 플러스 해가지고 이 물건을 사면은 이 국민들은 쌤쌤이야. 기존에 100원에 사나 요 돈 150원 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볼펜이 150원으로 올라버렸으니까. 그럼 멍청한 짓을 온 나라의 욕을 다 처먹으면서 온 나라의 욕을 다 처먹고 적국으로 돌리면서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 트럼프 이 개 망나니 같은 놈이. 개 멍청하네. 그럴 관세를 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 세계 전쟁이 다 동원돼. 미국이 아메리카가 뭐 평화. 배고파. 내가 왜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밥값을 하고 나서 밥을 먹기 위한 거야. 응? 트럼프 이 개망나니 같은 놈은 밥값도 못해. 밥이 아까워. 밥이 불쌍해. 밥 먹지 마. 응? 미국은 밥 안 먹나? 쇠고기 먹나? 먹지 마. 지 역할을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뭔 자국민을 죽이면서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면서 못된 처먹은 놈. 뭐 미국은 그 성경에 기독교의 나라죠. 대통령 되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어찌고 저찌고 선서를 하더만. 선서를 하면은 뭐해? 기독교 성경이 뭐요? 성경은 사랑이요. 사랑. 성경은 기독교는 사랑이란 말이요. 사랑을 하고 있나? 사랑을 했는데 총을 쏴 죽여? 사랑을 하는데 기존에 살아왔던 그 많은 시민들을 쫓아내? 피눈물 흘리게? 썩렬이 봤지? 썩렬이 트럼프 잘 봐야 한다. 모든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년 동안 거리를 헤매고 특별법 제정 안 하고 그렇게 최수근 상병 그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그 유가족 피눈물을 했잖아. 피눈물을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눈물을 흘리게 한 그 대가가 뭐야? 썩내리 그놈 깜빵 가 있잖아. 이 추운 날 빵이나 제대로 처먹나? 밥이나 처먹나? 밥이 넘어가냐? 썩내라. 내가 얘기했잖아. 국민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이놈은 피눈물 난다. 멈추어라. 그만둬라. 내가 얘기했잖아. 개놈 새끼 줄리 말 듣고 뭐 엉뚱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불법 계약해가지고 깜빡이 쳐있고 니뿐만이 아니야. 니를 따르던 많은 이들도 깜빡이 가있게 헛만드는 그런 개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야 썩렬이 꼴난다. 썩렬이 꼴. 너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이러면 안 된다.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온 국민들도 다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 인권, 자유, 평등 아무것도 없어. 사랑. 트럼프 너도 그 성경 위에 올라가고 아메리카 사랑하고 국민들 사랑하고 그런 선서했을 거 아니야. 이 개놈 자식. 네 자식들, 네 가족들 그걸 우선시하는 그런 못된 짓거리 당장 버려. 세계인들과 함께 공존해가지고 조금 더 평화롭게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이 개망나니 같은 놈아. 니들 자국민 자국민도 아니야. 자국민의 유익을 한 것도 아니야. 니놈 자식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은 그 주위 사람들이 아직 모를 거야. 네 몇몇이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통솔하고 있는데 그놈들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 네가 트럼프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깜빵 가 있으면 알게 되겠지. 트럼프 너는 분명히 처벌 받는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멸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국내 소식으로 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합당 조국당하고 저가 이제 민주당원이에요. 일개 민주당원이라서
어디 지금 어디 광주 민주당사도 제 투표권을 아주 하찮게 여겨버리고, 하찮게 여기는 거 맞죠? 나의 투표권이 귀하게 생각한다면은 어찌어찌 해서든 되돌려가지고 나에게 투표권을 돌려주겠죠. 예. 근데 이 광주 민주당사는 자기네들도 어쩔 수가 없다. 중앙당에 얘기했어. 중앙당에 얘기했으면 중앙당에서도 뭐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뭐 문자 택 줘가지고 그 광주 민주당사에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는 안 된다. 나의 투표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요. 이런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정청래 이 핵가닥한 놈이 핵가닥에서 당대표에 핵가닥한 거예요. 당대표에. 근데 청래야 한번 생각해봐라. 나의 투표권을 상실했다. 나의 투표권을 잃어버렸다. 나의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면은 청래 너도 다음 당대표를 당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돼. 다음 당대표 자격을 너도 상실해야 돼. 다음 당대표 자격을 너도 사용하면 안 돼. 왜? 나의 투표권이 없어졌는데 너 당대표 자격은 왜 주어야 하는 건데? 이놈 자식. 나도 사람이고 니도 사람이여. 니는 뭐 어디 어렸을 때부터 뭐 금부치 먹고 막 그랬냐? 너는 뭐 특별한 사람이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야. 너도 민주당원이고 나도 민주당원이야. 근데 나의 투표권은 박탈하고 너 투표권은 너 당대표 자격은 그대로 보존한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이놈 자식. 못된 놈 자식. 아무튼 너 당대표 자격도 상실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똑같은 조건 아니야? 뭐 니는 뭐 나이를 나보다 몇 살 더 많더만. 나는 뭐해?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일 또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국회에서 왜 일을 안 해? 국회가 뭐야? 네가 있는 여당을 얘기하잖아. 여당에서 빨리빨리 나라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정할 것들이 많은데 왜 상정을 하라고 국회에 내려주면은 법안을 그렇게 빨리 국회 상정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지. 왜 그걸 안 해? 그게 뭐 20%밖에 안 된다는 말 80%는 왜 안 하는 거요? 청래 왜 안 해?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합당이 왜 다 알고 있더만. 평론가들 다 알아. 온 국민들 다 알아. 그 합당을 통해 가지고 너의 그 1인 1표제 강행하는 것과 너의 합당을 강행하는 것이 왜 그러냐? 네가 대의원들은 너를 반대하는데 1인 1표제를 해가지고 대의원들 표도 한 표로 만들어버리면은 너가 다음 당대표에 당선될 확률이 높고 거기다 또 플러스 지금 합당 조국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은 그 조국당 그 당원들인가 그 사람들이 너를 지지한다 이거지. 정청래를 지지하니까 왜 합당시켜 줬으니까 합당시켜줬고 조국도 띄워줬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당원들이 너를 지지한다 이거지. 다음 당대표를 청래가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 청래야. 그래가지고 네가 합당을 강행하는 거잖아. 최고위원들한테도 상의 안 하고 당원들한테도 상의 안 하고 오로지 헌대로 네 마음대로 해주잖아. 네 멋대로. 뭐 민주당이 네 거요? 네 거요? 너 새끼 민주당에서 돈 한 푼 내봤어?
못된 놈의 자식.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너 같은 마인드는 주는 돈만 쓰고 절대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좋은 일을 돈 한 푼 안 냈을 것이야. 못된 놈. 나쁜 놈. 이번에 갔더니 민주당사 앞에 프랑카드 하나 없대. 해외 순방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아니면 여러 코스피 5천 시대 만든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이런 문구 쓰면 좋잖아. 그 민주당사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돈 어디다 다 쓰는 거예요. 밥 처먹냐? 술 처먹냐? 고기 처먹냐? 그런 거는 썩냐리가 하는 거고. 청내 그놈 자식 뭐다 돈을 다 쓰는 거야? 어디 박우량이 사면 해주는데 다 쓰나? 박우량이 범죄자를 지가 왜 사면을 해줘? 어디야? 신안군수. 그래갖고 이번에 또 군수 또 나오더만. 군수 그거 나오기 전에 유력한 후보였던 김태성 장군이가 그 사람은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또 낙마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박우량 동생이 뭐 얼마나 욕을 잘하는가. 청내 주변에 있는 놈들은 다 이상해. 특이나 뭐나 해가지고 욕도 잘하고 아주 거칠어. 호위무사 같아. 청내 호위무사. 그래갖고 누가 접근하면 바로 매가지 쳐버리고 쌀바닥 잘라버리고 욕해버리고 막 그래. 욕하면은 광주에 김영관이 있거든. 호남발전특위 50인 중에 한 명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야. 특별위원 중에 김홍관이라는 자가 있어. 내가 그 단톡방에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막 원산이 잦은 거요. 이런 자가 있는데 이런 자가 특위라는데 특별위원인데 민주당사에 있는 뭐 관료인데 이 사람이 그래 욕을 한다. 그래서 내가 가봤어. 가봤더니 실제로 욕을 해. 욕을 겁나게 하더만. 겁나게. 그래갖고 내가 그거 다 캡처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으로 한번 했어. 저 시사급발전에도 제보고 지금 어디요? 너 탐사인가? 뉴탐사 거기에도 제보했어. 제보했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방송 안 하더만. 김홍관이 조금씩 너 방송으로 나올 거요. 너 취재 나올 거요. 취재 잘 응하고 너가 했던 그대로 해봐. 욕 뭐 XX 저 XX 해가지고 욕 겁나게 하더만. 그렇게 욕해버려. 뉴탐사한테 욕해버려. 저기 어디에 박우량이 동생은 쌀바닥을 잘라본데 잘라본다는데 너는 뭐 눈가를 팔에 분다 갈래? 아니 너 본성을 보여줘봐. 아니 단톡방에서는 이재명 정청래 잘못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욕해이고 또 박찬대 지지자한테 그렇게 욕하고 그랬잖아. 그렇게 욕해봐라. 뭐 귓구녕에 뭐를 박았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뭐 김치 나눠줄게 뭐 전화 연락처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 내가 없는 얘기하면 나 김홍관이가 나를 고소하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잘해야 돼요. 있는 사실만 얘기해야 돼. 뭐 모질이 쓰레기 아유 참 저급하다 저급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호남발전특별위원 50인명 중에 한 명이에요. 김홍관이라고 아주 유명해. 왜 욕을 그렇게 하면 돼? 민주당사 먹칠라고.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다 그 영상 캡처한 거 다 돌렸어. 지금 안 하더만. 진작에 안 해야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좋아. 그럼 정청래 좋은 기사 올리면 돼. 다른 사람들이 정청래 나쁘다 못한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욕을 하지 말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 저런 의견은 잘 수렴해가지고 정청래가 이제 바른 길로 가게끔 조언을 하고 이러면 되잖아.
왜 거기다 욕을 해? 응? 뭐 상X 뭐 아우 연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욕인데 나로서는 차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하늘의 공중에 연이 많이 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욕을 잘 안 해. 근데 못된 놈들을 썩녀리 같은 놈들 그런 놈들한테는 욕을 겁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또 이 XX 저 XX 개 XX 이런 것도 잘 안 해. 개 XX도 어린 강아지 아니면 조그만 강아지 이런 표현을 쓰지 뭐 어떤 놈들 썩내처럼 개 XX 뭐 소 XX 이렇게 욕 안 해. 아무튼 청래도 조금 청래의 그 호위무사로 있는 김홍환이 욕쟁이도 조금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착하게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지. 트럼프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리고 또 요 얘기를 해야 돼. 조국과 합당을 한다는데 조국 당이 무슨 당이요? 조국 당이 좀 뭐 성비당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조국 당이 그냥 조국 당이잖아. 조국 당인데 왜 그 어려운 용어를 어떤 사람이 어제 이야기해 주더만 왜 성비당이라고 하느냐. 성비당 뭐 성에 관련된 뭐 속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비위가 상했나? 왜 그런 용어를 쓰느냐? 그게 성추행, 성폭행,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쓰잖아.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비위당, 성에 관련돼 가지고 비위가 상했어? 처음 듣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성비 하면은 조국당이야. 성비. 그 왜 성비당이라고 쓰는가 모르겠네. 성폭행이요. 언어적인 거, 또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성폭행한 거잖아. 언어 폭행도 이 XX도 성폭행이요. 왜? 언어로 성적인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성폭행이라고 하면 되지. 추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나는 잘 몰라. 근데 성폭행이라고 하면 되지. 성비당 발음도 어려운 그런 용어를 왜 쓰냐고. 뭐 조국이 좀 저번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광주 사람인데 호남 사람인데 조국을 그리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리 조국을 지지한대요? 왜 그 조국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잘생겼잖아요. 그 아주머니분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는데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잘생겼으면 잘생겨갖고 정치 잘하고 그럴 것 같으면 장동건이나 뭐 잘생긴 애들 많잖아. 뭐 그런 애들 데려가지고 정치시키지. 응? 잘생긴 애들 많아. 조국보다 더 젊고 싱싱하고 그런 애 데려다 당대표 시키고 그래야 뭐 아주 좋겠구만. 여자분들 아주 좋아해. 아주머니분들 호남에 그런 아주머니분들 조국보다 더 잘생기고 싱싱하고 장동건 데려고 장동건 내가 인맥은 없지만은 장동건 데려갖고 당대표 시켜. 그러면은 호남에서 1등 하는 거지. 호남에서 그런 늙어 빠지고 그런 조국 때려쳐버리고 장동건 데리고 올게 내가. 그런 썩어 빠진 많이들 가지고 뭐 하는 것이야 지금. 호남 사람들 뭐 하는 것이야. 정신 차려. 그 뭐야 조국당 그 강미정인가 그 피해자 피해자분을 고소했대. 고소했다는 거요. 아니 나온 세상에 그 피해자를 고소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성폭행당한 그 강미정이 그 사람을 고소한 거예요. 조국당에서. 그럼
미친 거 아니야? 밀친 거? 상소를 하면 안 돼. 밀친 거. 그럼 왜 밀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족당, 보니까는, 당직자가 여자 방댕이만 쳐다보고 다녔다며? 예? 여자 방댕이만 쳐다보면 기분이 나쁘지. 피해자가. 아니, 그러면은, 방댕이 쳐다보면 그놈이 나쁜 놈이지. 예? 방댕이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나쁜 거요? 완전 이상한 조국이네. 그걸 허용을 해? 용납을 해? 야, 니들 왜 고발했어? 왜 고소했어? 고소하지 마. 고소 취하해. 이렇게 해야지. 당대표. 이럴 때는 나 몰라. 난 저번에 그랬잖아. 강미정 그 사람이 내가 이런 피해를,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조국한테 얘기했어. 근데 조국이 뭐라고 하면, 나는 지금 영어 모임이, 그때 구치소에 있을 때 영어 모임이 돼가지고 당내에 있는 일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비겁한 소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사면 받고 나오자마자 지가 당대표 되고 했잖아. 지금 조국 혁신당이요. 조국 혁신당. 조국당이란 말이요. 조국당. 그런데 당이 아니요. 나하고는 관련 없어. 지금 이것도 그러겠네. 고소한 거 나하고는 관련 없어. 내가 고소 안 했어요. 내가 고소한 거 아니여. 그 사람들한테 가 얘기해요. 에라이. 아유. 사면 돼가지고 문재인한테 쪼러 가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나 이제 뭐 할까요? 에라이. 너 가족들이 그렇게 검찰에 당하고 있을 때 뭐 했어?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 정말 나 같으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탄식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거기 가가지고 검찰청 가가지고 분신이나 해불든가. 그러고 그만 지 가족이 기자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컴퓨터 압수수색 수백 번 당하고 있는데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그런 우유부단하고 정말 남을 나라는 그런 자가 다음 대권 주자? 합당? 왜 강미정을 고소하는 거요? 왜 그걸 모른 척하는 거요? 조국아 너가 사람이냐? 불쌍하지 않아? 네 조민이 딸이 어디서 흉악한 놈들이 딸 방댕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 조민을 고소해? 에라이 나쁜 놈 새끼. 그러면서 정치한다고? 밥이 아깝다. 밥이 불쌍해. 이런 자를 좋아하는 호남 사람들 정신 차려. 얼굴이 잘생겼다고 장동건이 데리고 가? 왜 호남에 정청래가 끼웃거리고 조국이 끼웃거리고 그런지 알아요? 호구야, 호구. 호남은 호구야, 호구. 누가 와가지고 아유 나 좀 해주세요. 아우 나 좀. 그래. 저번에 총선 때 광주 서구에 누가 나왔어요? 조인철이 민주당에서 나왔어. 송영길이 광주 서구에도 나왔어. 서구 갑인가 어딘가 아무튼 나왔어. 나온 세상에 조인철을 뽑아. 조인철을. 물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니까 그렇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조인철이 그때 주가 조작해가지고 얼마나 그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감히 송영길하고 비교를 합니까? 송영길하고. 이거는 거의 조인철하고 이재명
그때 당대표 했나? 당대표하고 나왔을 때 조홍철 뽑은 거랑 똑같아. 무소속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고 무소속으로 이재명 나오고 조홍철이 민주당으로 나왔을 때 조홍철을 뽑은 거랑 똑같다고. 왜 그리 멍청합니까? 호남 사람들. 나도 광주 사람이요.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 사람이요. 호남 사람이요. 근데 그런 멍청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 조홍철 뽑다니. 송영길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정청래가 호남에 아무것도 아니야. 호남에 돈 좀 주어주고 호남에 좀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거 조금 돌리면은 표 나오고 다 당선돼. 그래가지고 정청래가 저기 이재명 선거 후보 안 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안 하고 요 호남에서 끼우끼우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찬대 안 찍고 정청래 찍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군데? 박찬대인데 정청래 찍어갖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안 하고 있대. 국회에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청래 그 개놈 일을 안 하고 있다니까. 자기 당대표 하고 싶어가지고 당대표 왜 하려고 그래요? 당대표 지금 아닌데 지금 8개월짜리인가 그건데 다음 당대표 2년 되잖아요. 그러면 총선이 옵니다. 총선에 공천권이 있어. 공천권. 그래갖고 문파들 민주당 있는 문파들 또 이낙연이 이런 것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또 한번 문재인 정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그럼 문재인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70평생에 자기 딸 저번에 썩렬이가 그랬더만 자기 딸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했네 어쩌네 하니까 이 문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70평생에 이런 자는 처음 봤다고 그래요. 70평생에 자기 딸 조사하니까 썩렬이가 70평생에 이런 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썩렬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많지 않은데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50평생에 문재인 같은 자는 처음 봤어요. 뭐냐면은 지가 대통령이었잖아. 지가 대통령일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온갖 횡포 지 멋대로 맘대로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했잖아. 지가 대통령이잖아. 지가 자르면 되잖아. 지가 자르면 되잖아. 잘라. 너 그런 식으로 하지마. 검찰총장인데 너 말고 다른 애로 해. 지가 하면 되잖아. 지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출미에 반발 하니까 추장관 당신 그만두시오. 당신 그만하시오. 이랬던 문재인인데 이 문재인이 지가 검찰총장 만들고 지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가 만든 그 썩렬이가 지 딸 조사한다니까 70평생에 이런 자는 처음 본다고. 내가 50 살았지만은 문재인 당신같이 무책임하고 정말 참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이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일 좀 하려니까 문파들 모아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조국 끌어모아가지고 정청래 끌어모아가지고 김어준이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또 한번 문재인 정권 만들어 보려고? 조국 통해가지고? 조국 좋지. 조국 좋아. 말도 잘 듣고 호구에다가 시킨 대로 잘하고 돈도 많고 기득권 세력이고
얼굴도 잘생겼지. 아주머니들이 아주 좋아라 하지. 자, 호남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자마자 호남에 이병훈을 세웠어요. 아, 서삼석이 세웠구나. 서삼석이 세우면 서삼석이가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했던 놈이에요. 서삼석이. 그런 자를 세운 거는 뭐냐? 각을 세울 때 이거요.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나타냈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겠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병훈이 세웠죠. 이병훈이가 누구예요? 이병훈이가 이낙연이 부동산 왕수박 이낙연이 이낙지 그놈의 최측근 아닙니까? 이병훈이 서삼석이 그 다음에 호남 발전특위 50인 중에 이런 저런 또 있지. 또 이번에 문영배인가 그게 저번엔 총선 때 내가 그랬어요. 민영배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야 한다. 온 곳곳 출판에 어디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민영배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광주에 활동하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민영배는 그나마 좀 열심히 싸우더만 검찰 그쪽 놈들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민영배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이 얘기했어요. 광주에서 이 얘기가 아주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영배 빼고 다 바꿔줬어. 근데 지금 어쩐지 알아요? 민영배 지금 8명의 국회의원인데 광주에 8명 있는데 7명은 지금 정청래 합당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영배 이 개또라이 같은 놈이 나쁜 놈이 정청래의 조국당 합당을 찬성하고 있네. 찬성하고 있어. 그만큼 오고 관계 있다 이거죠. 정청래하고 오고 관계 있다 이거잖아요. 이번에 바꾸겠습니다. 민영배 먼저 잘라야 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민영배 반드시 떨어뜨리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썩어버린다고. 다음이 없는 것처럼, 다음 총선이 없는 것처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열심히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다음은 또 한 번 연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썩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일 대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민영배가 썩었구만요. 지금 이제 재선이잖아요. 앞전이 초선이었고 이번이 재선이거든요. 다음 3선을 노리는 거라. 근데 3선 하게 하나요? 3선 하게 하면 안 되죠. 정청래 같은 자와 그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조국당 온전하지 않는 당원들에게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정청래 자기의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지 혼자 결정하고 지 혼자 기자회견하고 지 혼자 추진하는 그런 조국당 합당이 아니라 합창이요. 합창 같이 죽는다 이거요. 같이 민주당 조국당 같이 죽는 그 짓거리를 하는 그 정청래를 찬성해? 민영배 찬성해? 내 사무실 찾아갈까? 왜 그래? 아주 민영배 그런 언론 보도에 정말 분노가 치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잠을 그렇게 지지했던 민영배인데
아무튼 호남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당일날까지 제가 외쳤어요. 차에서 또 거리에서 외쳤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제일 많은 투표가 나와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대로 됐어요.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투표율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광주예요. 광주예요. 제가 그날 아침까지 투표하는 그날 아침인가 오후에도 했었는가, 아무튼 그 날까지 내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 찍어주세요 얘기를 했어. 광주에서 제일 많은 투표율이 나왔어. 이재명 투표율이. 그 다음에 호남이었던가. 아무튼 이런 호남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선택해야 합니다. 청내냐 젠푸냐, 이재명 대통령이냐 정청래냐 선택해야 돼요. 지금 뭐 어디서 물타기 비스름만 해가지고 지금 같은 뜻이다, 같은 동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봐보세요. 서삼석이가 누구예요? 예?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체포해가라, 당대표를 체포해가라, 거기에 가결했던 놈이 서삼석이요. 그리고 이병훈이 이낙지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죽이려고 했던 그 이낙지 아닙니까? 대장동 그놈 입에서 나온 거요. 그놈 입에서 나온 거이 대장동 아닙니까? 그걸로 얼마나 지금 아직 그 재판이 끝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수년 동안 괴롭힌 그 대장동 그걸 이낙지 그 개놈 자식이 끄집어냈잖아. 그 이낙지의 딱거리가 누구예요? 딱거리 이병훈이잖아. 이병훈이. 그럼 뭐예요? 정청래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젠프를 죽이겠다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다음 당대표 되려는 것은 공천을 주기 위해 공천권이 있잖아요. 공천권이 국회의원을 자기 측근으로 국회의원을 만들겠다 이거야. 그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 압박을 가하고 떨어뜨리겠다 이거잖아요. 탄핵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서삼석이 혼자 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이든 탄핵이든 그걸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쓰러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호남 사람들, 광주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하늘이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하늘이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 칼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날 사람이 있은가요? 있어요? 없어. 나도 죽어. 그렇게 칼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살려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저도 그 생각 가봤는데 한 9km를 걸어서 가요. 근데 그 산길이라 겁나게 무섭겠더만. 산길에 길이 나 있는데 그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낭망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내게 가면서 변호사도 되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분들 도와주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늘이 살려준 분이잖아요. 이 사람을 지금 청내 그 개망나이 같은 놈하고 비교를 합니까? 청내 그 개놈 자식이 이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욕먹게 생겼어. 온갖 상정돼야 할 일들이 한 100가지는 되는데 거기서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100가지인데 20가지만 하는 거예요. 20%만. 국회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 돕지 않아? 왜? 그게 바로 청내의 작전이에요. 일부러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먹칠을 하고 있어. 먹칠을. 해야 할 일들이, 바꿔야 할 일들이 수두룩한데 이재명 정청래 개놈 자식 때문에 나라 일을 못하고 있잖아. 썩렬이야? 썩렬이 때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재명 대통령 온 힘을 다해가지고 도와야지. 호남 사람들 정신 차려요. 청래 그 개놈 자식은 지 당대표 다음 연임 뭐 문재인이 온갖 약을 뿌려가지고 김어준이 온갖 약을 뿌려가지고 조국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문파 정권 문재인 정권 한 번 더 만들려고 하는 그 꾀에 속아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뭐 우리 호남 사람들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청청래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개놈 자식, 범죄의 길로 가는 그 개놈 자식 우리가 호남 사람 따라가야 해요? 그러지 말아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든가 정청래 그 개놈 자식을 따라가든가 선택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옳은 길은. 옳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필 규정이 따라옵니다. 사필 규정. 그 당시에는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필 규정이 따라옵니다. 썩렬이 보십시오. 썩렬이 대통령 되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죠. 저 그날 엄청나게 성질 냈습니다. 니들 이 찍찍은 놈들 쌍년이 찍은 놈들 이 책임을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수억 깨졌어요. 쌍년이 개놈 자식 때문에 수억 깨지고 수없는 생명이 이뤄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필 규정입니다. 사필 규정. 이 나라가 옳은 길로 되돌아오고 있어요. 이 썩렬이 그 주변 내란 세력 다 벌받고 있잖아요. 이게 정의이고 이게 옳음입니다. 이게 옳은 일은 반드시 사필 규정이 따라오게 됐어요. 정청래 권오부 자식이 지금은 지가 기세 등등하고 있어요. 지가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썩렬이가 옳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놈들은 반드시 처벌이 따라요. 그리고 반드시 그놈들에게는 사필 규정이 찾아갑니다. 사필 규정이 옳지 않은 거는 옳게 되게끔 사필 규정이 찾아갑니다. 이 점 명심하십시오. 제가 한 3년 전에 지금 어디 그때 촛불 행동 TV인가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옳은 일,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들을 꾸짖어야 한다. 멈추어라. 그만두어라.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꾸짖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영상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23년도에요. 23년도에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제 마음의 울림에 너는 살아있어라. 살아만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때 답하기를 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나는
나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살아만 있는 거 그건 제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한 20일 넘게 단식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분이 사시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터뷰에 혹은 응한 것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혼자서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그걸 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사람만 계시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세요. 정말 머슴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하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썩녀리 때와 똑같은 때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당원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내에 정말 큰 지금 청내를 보면은 썩녀리가 생각나고 썩녀리를 보면은 지금 청내가 떠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국무위원들에게 11명이 12명 모였을 때 나 계엄할 것이여. 내 계엄할 것이여. 그래 알아? 하고 나가가지고 계엄 발표하죠. 이번에 최고위원들하고 뭐 회의했다더만요. 5분인가 몇 분인가 했는데 나 합당할 것이여. 나 합당할 것이여. 조국당이랑 합당할 것이여. 그래 알아?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합당 기자회견을 해요. 똑같지 않은가요? 똑같아요. 아무도 몰랐어. 반대하는 의견 무시했어. 내가 책임질게. 썩녀이도 그랬다지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정청래 괴놈도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지가 어떻게 책임져? 지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가 뭐 당대표 명함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요. 지가 뭘 어떻게? 지가 이 책임은 당대표 지금 합당하네 어쩌네 분란이 있네 이런 지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태를 어쩔 것이오. 지금 이 지지율 겁나게 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지지율을 어떻게 청내 어떻게 책임질 것이오? 지금 대한민국 위상이 민주당 위상이 이렇게 실추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이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실망과 낙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이오? 당원들은 이 분노와 이 성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오? 정청래 어떻게 책임질 것이야? 이런 개놈이 없네. 뭘 책임진다는 거야? 아무튼 이 호남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정청래 그 얄팍한 사탕 놀림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선택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찍겠습니까? 청래를 찍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야죠.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와야 돼요. 지금 청래가 나라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나라 일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 나라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굴 도와요? 누구?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야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을 실어줘야죠. 누가 합니까? 누가? 뭐 북한 사람이 합니까? 미국 사람이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놈 같은 정청래 뭐가 좋아요? 뭐가? 정신 차립시오. 호남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정청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고 있어요.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당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게요. 함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겠습니다. 영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